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구재룡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전 투표 이틀째. 저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교육감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투표장이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뭐 대기줄도 없고. 근데 어제 첫날 사전 투표 그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소식은 저쪽 그 좌파 쪽에 네. 정근식 후보 말고 최보선인가요? 또 한 사람이 마이너 후보가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 좌파 진영은 완벽한 단일화를 이뤘는데 우리는 이제 조전혁 후보가 이제 중도 보수의 대표성을 가진 후보인데 또 윤호상 후보라고 네. 이분이 나와서 뭐 여론조사상에서 한 자리지만 하여간 뭐 5%도 안 되는 지지지만 그런데 이분은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좀 구도상 저쪽은 하나가 됐는데 이쪽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뭐 또 아직 며칠 남았고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인지도 싸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전혁 후보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인지도가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난립해가지고 표를 갈라먹는 게 많았는데 사실 우리 뭐 중도 보수 쪽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네임밸류가 월등하고 또 좌파 진영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벌어지는 선거라는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단일화라는 게 이제 투표 용지나 이런 거 다 인쇄된 상태에서 한 거니까 뭐 파급력은 좀 작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투표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뚜껑 여는 순간까지 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은 없습니다.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가서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아마 거리 도보 유세 4시간 집 도보 유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산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주문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될 것 같은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말 뭐 일어탁수라고 사자성어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냥 물을 다 흐리는 지금 명태균 씨의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에 웬만한 정치인 중에 안 걸린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뭐 근데 뭐 여러 사람하고 지금 진실 공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세게 한번 붙은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세게 붙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잘 걸렸다. 너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법적 조치 취할 거다. 딱 이랬더니 고소해라. 나는 무고죄로 널 고소하겠다. 이랬더니 1분도 안 돼갖고 홍준표 시장이 그 글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요. 글을 내린 것 때문에 저도 누가 잘 걸린 건지 지금 이제 알일송달송한 상황이 됐어요. 그죠? 지금.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상시 홍준표답지 않게 바로 1분 만에 페북 글을 설치하면서 어찌 보면 깨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뭐 무슨 일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 형사상 불소추, 이 불소추 특권이죠. 그게 이재명의 경우 다음 달에 이제 1심 재판 2개가 나오는데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장동 재판 근데 만약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재판이 계속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렸는데 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매우 명료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김대남 관련 의혹 뭐 있는데 여사 관련해서는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김대남 씨가 이명수 씨랑 얘기하면서 뭐 십상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십상시. 네. 박근혜 때 십상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사 주변에 십상시가 있다. 그리고 아무개 실명을 네 사람을 거론을 하거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스태프들인데 수석 뭐 강승규 수석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껍데기고 얼굴 마담이고 그 사람들이 여사의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니까 실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런 그 비선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답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명태균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묻습니다. 의뢰자가 있는 것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고 의혹이 나왔다. 당에서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고발 조치를 하느냐 그랬더니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이런 분들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바로 구태 정치다. 전 그런 정치 안 할 거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 그 방향과 다짐 분명히 해둔다.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기자들 또 이걸 물어봤어요. 당원 명부를 홍준표 시장한테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된 것 있는가? 그랬더니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말을 했다가 바꿨다가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참담하게 볼 것 같다. 명태균이나 김대남 같은 김대남 같이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구태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 원론적인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였거든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인적 쇄신으로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메시지 던지는 게 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대남이나 명태균이나 이런 의혹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가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덮자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구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어떤 점은 문제고 어떤 점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게 완전히 가르마를 타줘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끔 하고 그거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도 인적 쇄신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김대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 어떻게 들어갔냐부터도 의구심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맞았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때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 또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십상시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여사와 관련해서 십상시 얘기 나왔으면 그런지 아닌지 가릴 뿐만 아니라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용산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거를 풀세트로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적쇄신 얘기는 당연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인적쇄신 제가 대표적인 사례 저희 어벤져스에서 막 수차례 다뤘어요. 금년 그 총선 참패하고 나서 대통령실 개편 얘기가 한창 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새벽 5시 30분에 떴습니다. 어떤 거였죠? TV조선 그 영상 기사가 아니고 이 텍스트 기사였는데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실장의 양정철 검토 중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 타사에서 안 받았거든요. 네. 너무 좀 어찌 보면 뜬금없는 그렇죠. 기사고. 네. 그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했죠 처음에는. 타사에서 받으려면 그거를 대통령실에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확인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후쯤에 6시 30분쯤에 YTN에 또 단독 네. 그 채널A 기사 TV조선 기사에서 조금 더 플러스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무슨 단독 해갖고 떴어요. 그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했는데 그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준 사람이 있었다. 예. 그래서 YTN에서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권 전체에 정말 멘붕에 빠뜨릴 만한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용산발 기사였어요. 그렇죠. 용산발 기사인데요, 저게. 그 TV조선 기사도 그렇고 YTN 기사도 그렇고 용산에서 확인을 해줬으니까 저는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용산에 누군가가 확인해줬으니까 저 기사를 썼을 텐데 그런데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은요, 저거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다. 금시초문이다. 근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금시초문이다 하는 게 어떻게 기사화가 되는지. 그래서 그날 이관섭 실장이 출근하자마자 대변인실에 지시를 해서 오보다. 기사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알림 공지를 했죠. 공지를 냈어요. 네. 근데 또 대통령실 일부 참모가 맞다고. 그 비서실장은 잘 몰라서 그런다. 그 얘기가 맞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네? 이제 기강도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얘기잖아요. 네. 안에서 정말 이게 비선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떤 별도의 뭐 여사 라인이 이래서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네.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패싱되고서 모르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정말 지금 이게 김대남 얘기랑 맞물려 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움직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비서실장이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얼굴 마담이라고 폄훼하는 그 발언이 맞나? 이런 얘기랑 자꾸 매칭이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전에 한번 있었는데 이런 김대남 얘기랑 맞물리면은 이걸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적 쇄신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뭐 오본지 뭔지 하여튼 용산발로 나온 기사에 그 출처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에 포함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서실장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 중에 있다? 이거는 뭐 기강도 기강이고 그 정도 되면 그 뭐가 됩니까? 그 대통령실은 완전히 콩가루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강도 없고 네? 원칙도 없고 시스템도 붕괴됐고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정치권에 도는 얘기로는 그랬어요. 박영선, 양정철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거 여론 한번 보자라고 해서 띄우자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당연히 비서실장은 공식적으로 나는 모르는 얘기니까 오보다라고 했는데 오보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진짜 가능성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여론 한번 볼까? 이래서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비서실장 패싱하고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여론만 받쳐주면 되네? 라고 생각한 조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뭐 비서실장 라인이라든가 또 정무수석실이라든가 홍보수석실이라든가 이런 라인에서 이제 언론에 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뭐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얘기를 흘린 곳은 지금 말씀드린 그 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혀 저런 것과는 정무 인사 공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흘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누구다 막 얘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제 여사랑 가깝다.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인 거죠. 예, 여사랑 가깝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대남 얘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필요성이 있어요. 참 저는 이 사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태세 전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보세요. 김대남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진상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 인적쇄신의 뭐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덮자. 왜 우리 진영 어려운 얘기 하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명태균 얘기에 대해서는 네. 자기가 명태균 때문에 피해갔다.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또 그 이슈에 대해서는 까야 된대요. 또 막 네. 연일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건 네. 또 막 사실관계를 하재요. 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원칙대로 해서 이것도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고 자기한테 득실만 따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는데 요거는 정부 여당 모두를 위해서 이런 의혹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받을 거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제 그 당정 관계라는 게 이렇습니다. 당정 관계라는 게 그 대통령실에서는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여기가 이제 당하고의 소통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 창구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당대표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과 대통령실의 홍철호 수석 여기가 이제 그 긴밀해야죠. 공식 소통 채널이 되는 거고요. 뭐 때로는 이제 뭐 당 대표가 비서실장하고 직접 뭐 통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난번 그 양정철 박영선 그때는 이미 기존 라인이 기능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기존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그 라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그 중요한 인사 정보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인가? 지금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본연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비스무리하게 실세는 어디 꽁꽁 숨어갖고 익명으로 여기저기 그냥 언론 플레이 해대고 심지어 최근에 용산발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옹졸하다 뭐하다 막 이런 인신공격성 뭐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게 그럼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 라인에서 나오는 건지 예? 아니면 그 숨어있는 뭔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하면서 뭐 친윤이 됐던 용산 대통령실 참모가 됐던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름 석자는 걸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터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 이씨 이게 정말 정부와 여당이 도움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정말 공식 라인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너무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양정철 박영선 그때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걸 언론에 흘려서 띄웠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내서 내보냈어야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식 라인에 있던 이관석 그만두고 한호섭 정무수석 그만두고 그 TV조선과 YTN에 그런 거 흘리고 비서실장이 알림 공지 통해서 오버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비서실장이 틀렸다. 이러고 언론 플레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네. 거꾸로 가는데 그런데도 지금 김대남이 했던 얘기는 다 그냥 허풍이다. 네. 라고 하기에는 국민들께서 갸우뚱하는 거죠. 그렇죠. 저부터도 사실 뭐가 있으니까 저 정도 얘기 나왔고 여태까지 인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아니 공식 라인의 얘기가 맞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공식 라인이 날아가요.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그냥 나온 김에 김대남 얘기 하는 김에 거기까지 다 하고 인적쇄신 하고 예. 이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그 얘기를 했죠. 여사께서 이제 공개적인 활동 자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활동 자제 플러스 인적 쇄신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거의 이제 제2부속실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비선 비슷하게 그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 소속이 시민사회 수석실이다, 의전 비서관실이다, 뭐 다르면 그 업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 네. 아. 근데 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치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커지는데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터져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아픈 마음에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사과하셔야 된다, 사과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사과했으면 지금 풀기 훨씬 쉬웠겠죠. 네. 근데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사과 갖고도 안 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이제는 특검을 받냐 아니면 검찰에서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오잖아요.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온 지가 진짜 언제입니까? 네.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면은 이런 일도 안 왔다. 여사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봉사활동 다니시고 정말 유경수 여사처럼 하셨으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공격할 때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니네 너무 심한 거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이거 저건 나하고의 약속인데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나하고 약속 어겼는데 나는 또 그대로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 이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꾸 실기에서 놓치면 놓칠수록 뒷감당이 더 커져요. 커져요. 맞습니다. 그 뭐 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빚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위기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근데 위기를 빨리빨리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딱딱 그 타이밍에 맞게끔 좀 반발씩 좀 뭐 먼저 선제적으로 또 예방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키워요. 맞습니다. 타이밍 놓치면서. 원래 정치 영역에서는 진짜 뭐 모두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 영역에. 정말 근데 팔을 내주더라도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죠.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몰라 안 해. 뭐 이러고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렇게는 사실 가능하지.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엊그저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친윤 몇몇 강성 친윤들이 또 나와서 한동훈은 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뭐 여론 재판하자는 거냐, 인민 재판하자는 거냐, 여론 재판, 인민 재판 뭐 그런 반론이 친윤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다. 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그러면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법감정에 따라 가지고 하면 인민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왜 워딩을 바꿔가지고서 비판을 하죠? 법감정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론으로는 사실 특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위헌성 있는 걸 자꾸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감정, 여론 이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는 국민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결론이 날 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것이 엄격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봐주기 한 거 아니다라는 납득을 시켜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결론이라는 게 이러이러해서 기소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불기소 이게 진짜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전략적으로 좀 부족하고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맞으면 신속하게 그냥 처분을 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로 기소가 안 되겠으니까 걔네들도 못했던 건데 그럼 그때 그냥 바로 처분을 하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 전주 손모 씨가 진행이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더 안전하게 하려는 거는 근데 정치적으로 좀 더 여론에 대해서 수긍을 시키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또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사실관계도 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되고 나니까 그 호기롭게 얘기했던 그 방어 논리가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네, 더 꼬여버렸어요. 그럼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근데 더 나은 설명들은 없어요, 지금. 그 노력을 안 하면서 지금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법과 원칙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한동훈 대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론재판, 인민재판 이렇게 반발하는 일부 강성 친윤들도 있지만 친윤들 내에서도 이제 여성 문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게 뭐 정상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강성 친윤들은요. 김건희 여사 기소도 하면 안 된다. 특검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다 엑스표치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다 엑스표치가 그럼 그렇게 자기들이 해낼 수 무슨 그 능력이 돼요? 아니면 무슨 그 전략적 아주 기반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다 엑스표치겠다. 다 엑스표. 그게 되냐고요? 될 수가 없죠. 그때는 뭐 나중에 이걸 덮을 만한 새로운 이슈가 터지기를 그냥 기도하는 입장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정말 그래요. 아까처럼 이게 해결하지 않고 지나갈수록 이게 막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빨리 처분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원칙대로 했을 때 막 사과하고 그리고 제3지대로 가가지고 조사한 거 그거 잘못됐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했죠. 사과도 안 했지. 제3의 장소가 가가지고 특혜받은 것처럼 했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상태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명확한 설명 없이 다 안 된다? 네. 다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그런 뭐 마음을 풀어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그건 또 누구의 몫인가요? 아니 일부 친윤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된대요. 네? 그거는 아니죠. 뭐 국민 염장조예요? 원칙대로 여사님이 약속 지켰으면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더 활동 열심히 하라는 거는 그냥 여사님 보기에 자기가 여사님 뭐 딸랑이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던지는 것밖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지역구에 가면 다 그 민심이 있을 텐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그럼 그분들이 그게 솔루션이 되나요? 참 그런 진짜. 게 솔루션이 될 것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도 안 왔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타조가 그 모래 그냥 머리 받고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는데 타조가 그냥 저 사자 안 보이면 된다고 그냥 모래 속에 머리 박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이게 아마 지금 용산은 또 내부적으로 저거 봐라. 이제 레드라인까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렇게 조용조용히 쉬쉬하면서 풀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갔고 공론화 시킬 건 공론화 시키고 그래서 차제에 아마 이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김 여사 라인 보통 이제 한남동 라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한남동. 네. 이제 그 관저가 한남동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주로 이제 관저에 머무니까 한남동 라인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정통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의 그 보도 사설 이런 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여사 라인이 있고 여사는 윤 대통령과 공동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문들이 돈다. 이런 네. 식으로 아예 이제는 정말 동아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네네. 이게 지금 쉬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막 지면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거나 해소를 했다라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면으로 다루진 않더라도 인적 쇄신 차원에서라도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뚫어야 되는데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들여가지고 해결해 가는 게 뭔가 이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구나. 또 새로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희망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처럼 뭉개고서 그대로는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인사에 개입을 했다. 뭐에 개입을 했다.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적 쇄신 얘기는요. 이제 그 여사의 그 명을 받고 움직이는 이 참모들이 정리가 돼야지 네. 그 불필요한 이제 그 오해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작심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갖고 저한테도 와 발언 세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녁 톱뉴스는 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의 뭐 인적 쇄신 요구 뭐 이게 이제 다 톱뉴스로 이제 되겠죠. 뽑힐 것 같은데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그렇죠. 용산에서 특히 이제 여사 쪽에서 상당한 또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하더라도 잘 정리를 해내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솔직히 이 정권의 명운이 거기서 갈릴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거 보면서 정말 오죽하면 저러겠나. 네.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저러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위기감을 느끼는 게 뭐 이제 친윤 쪽에선 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악플도 달고 뭐 비판도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거든요. 근데 저마저도 지금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면 중도는 이미 다 떠났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쓴소리라도 해서라도 이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해야겠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너무 참담했던 게 방송국 가다 보면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 뭐 이런 분들 네. 보잖아요. 근데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농담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사 이슈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뭘로 공격하고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 저희들이 면밀히 추적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